제5장 조건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건문이란 무엇인가와 조건문에서 첫 번째 조건문인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에 영향을 주는 문장으로 제어문이란 게 있는데요. 제어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조건문이고요. 두 번째가 반복문입니다.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문 등이 있고요. 반복문은 포문, do while문, while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데요. 어떤 조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주어진 조건이 참이면 어떤 동작을 하고 거짓이면 또 다른 동작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경로를 이제 선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대표적인 게 if문인데요. if문은 대표적인 조건문이고요. 그리고 C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에서도 조건문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그 if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if문의 형태인데요. if해서 괄호를 열고요. 여기다가 어떤 조건식을 쓰게 되고요. 참인 경우에 수행되는 문장이 바로 다음에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if 조건식하고 문장이 이렇게 오는 거죠. 만약에 문장이 내가 어떤 이 참인 조건에 대해서 문장을 하나, 두 개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 블럭을 만들어줘요.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행을 하라라고. 문장이 두 개든 n 개든 여러 개의 다수 개의 문장이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되어야 할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if에서 조건식이 있고요. 나는 어떤 문장 1과 문장 2, 문장 3을 참인 경우에 이렇게 세 개를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코드 블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참인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되는지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수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 if문에 대한 참인 조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2번, 3번이 다 다음 문장이니까 그냥 수행이 되는 거죠. 이 2번, 3번 문장은 if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참인 조건이 아니라 거짓인 조건이 되면 그 전에 이제 참인 조건인 경우는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문장 1만 사실은 if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이 연달아 수행이 되니까 뭔가 그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잘 코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 가지 다 참인 조건이기 때문에 거짓이면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장들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거짓이면 얘만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2, 3을 수행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조건에 대한 참인 조건에서 실행되어야 되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복합문인데요. 이제 앞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if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if문은 어떤 조건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참인 그런 문장들만 수행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짓인 경우에도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될지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else문이 돼요. 그래서 자, 날씨가 좋은가 하고 어떤 조건을 검사를 했고요. 그게 대해서 참이면은 이런 동작을 하는 거고요. 거짓이면은 이런 동작을 아까 전에는 그냥 거짓인 경우는 그냥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짓인 경우에도 거짓일 때는 공부를 한다. 자, 이런 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else문을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 조건식을 따져가지고요.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거짓인 경우는 이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if else문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합격입니다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고요. 6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즉 60보다 작은 조건이면 불합격입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아래의 것은 이제 복합문을 쓴 거죠. 그래서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수행해야 되는 그 문장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이제 두 개 이상인 경우죠. 하나일 때도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복합문 코드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는 요만큼의 동작을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스코어가 60보다 작은 경우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중첩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if문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넣는 건데 이게 그래서 뭐 중첩 if라는 거를 어떤 특별한 문법이 새롭게 나오거나 명령이 새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if문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죠? if에서 조건식이고 참이면 이런 동작하고요. else 거짓이면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죠. 이 안에다가 참인 조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들이 이렇게 수행이 될 텐데요. 이런 문장이 또 if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또 else에서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장에 이 참 혹은 거짓 이 문장들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if 안에 또 if 들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else 안에도 이 안에도 else 안에도 if문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그 제약은 없어요. 그래서 if문 안에 또 if문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중괄호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안에 있죠. if문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조건문이고요. 얘도 제어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문장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코어가 80보다 크냐를 따졌습니다. 그 중에서 스코어가 80보다 큰 조건에서 참이면 그 스코어가 90보다 크냐고 또 이제 검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A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 참인 조건 80보다 큰 조건 이제 90이죠. 80보다 큰 조건인지 따진 다음에 이게 90보다 큰지를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90보다 크면 이제 학점이 A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B죠.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80보다 크고 90보다 크니까 90보다 큰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얘는 80보다는 큰데 90보다는 작거나 같은 조건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어요. if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큰지를 봐서요. printf에서 A 학점이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뒤에다가 우리 배울 텐데 else if에서 다시 여기서 스코어가 이제 80보다 크냐 여기서 따져가지고요. 또 print에서 여기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else if문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연속적인 if문에 대한 건데요.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한 것처럼 else if문에 대한 거예요. else if문. if 해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else가 있죠. else가 있습니다. 근데 else하고 원래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if를 시작하는 거예요. if 하고요. else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문장을 쓸 수도 있죠. 그냥 문장을 쓸 수 있어요. 한 문장만. 여러 문장인 경우는 이것처럼 이렇게 코드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한 문장일 때 이 한 문장이 if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if문. 이렇게.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if문에 대한 else를 또 쓸 수도 있고 그 else에 대해서 또 if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if, else if 이런 식으로 꼭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명령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에서 조건식 1, else if에서 조건식 2, else if에서 조건식 3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else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요. 이런 조건들 지금 같은 경우 조건 1, 2, 3이니까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수행을 하죠. 근데 만약에 else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else가 없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else if 문도 여기 코드 블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을 각각 수행할 수 있겠죠. 다 코드 블락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안에도 역시 또 if문에서 쓸 수 있습니다. else if도 쓸 수 있고요. else도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에 이제 조건문이 있고요. 조건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if문하고 스위치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f문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해서 참인 경우는 어떤 문장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문장을 수행하는 게 이제 기본 어, 구조죠. 그래서 어떤 그 참거짓 두 개의 어떤 그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 두 개의 조건에 대한 문장을 수행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이제 다수 개의 조건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장을 수행할지를 아,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if else를 변형을 해가지고요. else if문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혹은 if문 안에 또 중첩 if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어요. 이거는 if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은 원래 아니고 이제 if문을 확장을 함으로써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후에 어떤 동작을 그게 해당되는 그 조건들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도록 한 건데요. 이제 스위치문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경우를 따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 한 다음에 그 케이스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번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 문장을 이렇게 각각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점이 그 분명히 if문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런 문장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꼭 스위치를 닮았죠? 스위치를 닮았어요.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if문은 이렇게 생겼죠. 얘하고 비슷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참이냐, yes냐, 혹은 거짓이냐, no냐를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하고 이거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가도 뭐 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따질 수 있게 한 게 if문이라면 스위치문은 이렇게 이제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는 이런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스위치문이에요. 그래서 자 스위치 마찬가지로 if문처럼 여기 조건식을 씁니다. 근데 이 조건식은 좀 복잡한 걸 쓸 수가 없어요. 스위치문은 이런 특성을 주는 반면에 여러 가지 조건을 동등하게 따질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주는 반면에 복잡한 조건을 따지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봐서 스위치문을 쓸 건지 if문을 쓸 건지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이 조건이냐, 뭐 이런 조건이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장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돼요.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 조건식이 C1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수행이 돼요. 이렇게 계속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인 경우의 문장도 수행을 하고 이 조건인 경우의 문장도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을 안 써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수행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넘버가 1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0인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건너뛰게 되고요. 1인 조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 밑에 것까지 얘까지 수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문이 만약에 이제 만나게 되면 빠져나오게 돼요. 자, 다음과 같이 어떤 케이스문과도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죠. 이게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범위를 아주 줄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변수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실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수만 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수 수식만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건을 따질 때 우리가 뭐 정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스위치문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if문이 범용적입니다. if가 더 범용적입니다. 범용적이다. if문이 있고요. 이건 이제 if문으로 표현을 했고 이건 스위치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if문으로 표현된 거는 전부 스위치로 표현이 안 돼요. 자, 일부만 표현이 됩니다.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하지만 스위치로 표현된 거는 전부 if로 표현이 가능해요. 즉, if하고 스위치가 있을 때 어떻다? if가 훨씬 더 좀 큰 개념이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스위치를 썼을 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if문으로 쓰는 것보다 스위치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마지막으로 고투문인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